나누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오늘의 고민 사연은 진로에 대해서, 특히 상담 심리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께서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우선은 고민 사연을 먼저 듣고 와서 제 생각을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고민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살 되는 여자입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상담 심리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일을 잘한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종종 들어왔고 또 그런 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담사라는 직업을 갖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저한테 맞는지 그리고 도전해도 되는지 고민이 되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시험을 준비했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일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전문직이라는 점과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는 조건만을 보고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내내 괴로웠고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인 것 같다는 이유로 시험을 포기했고요. 그 후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부모님의 강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준비는 애초에 하기 싫었던 거고 내 의지가 아닌 타인의 강요로 시작했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괴로웠습니다. 첫 시험에서는 당연히 택도 없는 점수로 불합격했고요. 근데 이미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실패하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거라는 두려움과 공무원이 되지 못하면 취업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뱉은 말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무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그래서 시험 준비하는 동안 무기력증과 부담감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막바지에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포기하기도 했지요. 지난 몇 년간 수입 많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목표로는 제대로 동기부여가 되기 어렵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실패하고 포기했던 일들이 사실은 적성에 안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힘든 일을 이기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의지 없는 사람이어서는 아닌가 싶고 또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포기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상담사 선생님도 비슷한 진로 고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담사라는 직업이 본인에게 맞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또한 상담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진로에 관련돼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20대의 분들도 그렇고 30대에도 그렇고 저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라서 지금 여기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주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뭐 상담 심리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포괄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상담사라는 그런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많은 정보가 없기는 하지만 궁금한 것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서 자격시험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를 자퇴를 왜 했는지도 궁금하긴 했어요. 만약에 대학 진학을 안 하고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는
그냥 뭐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는데 그 고등학교 자퇴는 왜 했는지, 누구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그 전문직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안정성과 돈 잘 버는 직업이 중요해서 고등학교 자퇴도 하고 전문직에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시험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안정성이랑 돈 잘 버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그건 누구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저한테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거는 누가 알려준 거고, 그 안정성이라는 개념? 뭐 생각?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보고 얘기하시는지 그걸 오히려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그런 걸 오히려 되려 묻기도 해요. 진로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그냥 평상시에 너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는 혹시 아느냐?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사람이랑은 잘 맞고 이런 사람이랑은 잘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의 유형은 좋아하고 싫어하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은 좋아하고 어떤 음식은 싫어하고 어떤 활동은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삶의 방향, 아니면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무엇인지.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뭐 안정성과 돈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뭐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안정성, 돈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왜 안정성과 돈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바라는 거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회에서 뭔가 나에게 생각을 부여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저렇게 사는 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참고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금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문제풀이를 할 때도 옆에 예시가 나오면은 그 예시를 보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나 질문들을 누군가가 먼저 풀어놓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살아온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이제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처럼 살면 행복하겠구나. 아, 저 사람처럼 살면 불행하겠구나. 이런 걸 주변에서 듣게 되면서, 아, 그럼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앞선 선례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좀 감소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방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을 또 똑같이 따라서 살면 되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 대신에 현재의 내 삶에 만족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것 또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은 낮춰줄 수 있겠지만, 남을 쫓아서 산다면요, 불안은 낮춰지지만 결국에는 현재에 불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대부분 안정을 추구해요. 예측 가능한 걸 추구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불만족하는 거를 참아가면서 안정을 찾아가기도 하죠. 그치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방향성도 잃게 되고 목표도 잃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거에 대한 보상을 심리적으로 못 받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탈진도 되고 소진도 되고,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찾아가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나의 호호도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매 순간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좋은지 싫은지, 만족스러운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매 순간 쫓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쫓아가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 질문자분께서도 얘기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적성이라는 거요. 어떤 직업의 적성이라는 거 해보지 않은 이상은 절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담 일을 하기 전에는 제가 이 일의 적성이 맞을지, 그리고 제가 이 일을 계속 해나갈지는 정말 몰랐었어요. 그냥 심리학 공부가 재밌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고, 대학원을 진학을 하니까 그냥 다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는 직업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10년은 안 됐지만 6, 7년 정도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직업이 굉장히 적성에 맞는다. 내가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이 일 말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어떻게 딱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담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상담자로서 나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상담사라는 직업을 택하기 전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심리학 대학원을 가고, 그때부터 공부하고 상담하고, 저도 상담을 받고, 그리고 내담자들이랑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상담자로서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거, 이 일을 계속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조금씩 알아가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 내가 정말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은 저도 수도 없이 했고, 나는 정말 상담자로서 자질이 없는 거구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적성에 딱 맞아서 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올 수 있었던 건요,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피하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이 일을 접거나 이거 말고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고요. 그런 어려움이 직면을 했을 때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혼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옆에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저도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그런 힘든 상황에서마다 피하지 않을 수 있게끔 또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있었고, 지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피하지 않는다면,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하지 않는다면 뭘 해도 그 사람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고민 보내주신 분께서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혹시 지금까지 실패하고 포기했던 것들이, 자격시험이나 공무원 시험들이요, 그런 것들 포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적성에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일을 이기지 못하고 나약한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성에 안 맞는다 이걸 떠나서 뭔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자꾸 포기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럴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공무원 시험이든 자격증 시험이든
두세 번 2, 3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도 합격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만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시험을 계속 준비하다 보면은 일단 사람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그 뭐 젊은 시절을 2, 3년, 4, 5년을 버리는 게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 3년 준비했는데 안 되면 아싸하게 좀 포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제 물어보는 게 네가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냐? 공부 머리가 있는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도 묻거든요. 왜냐면 저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생각을 저는 전혀 안 해요. 왜냐면은 저는 그런 공부 머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범위의 지식을, 그러니까 그 공부 범위를 제가 다 충당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험 준비를 아예 시작도 안 하는데, 만약에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2, 3년 준비해봐서 안 되면 그냥 그만두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공부 머리가 안 됐든 아니면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자꾸 시험에 불합격하는 거든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준비는 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험을 포기할 때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항상 핑계가 있었어요. 뭐 전문직이라는 그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서 자격시험을 볼 때는 그 전문직이라는 점과 돈 잘 버는 직업이라는 조건만 보고 도전해서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고, 공무원 시험도 그냥 누군가가 이제 부모님이 시켜서 했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지 않아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뭐 공무원 동기부여가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사연만 봤을 때요, 그냥 추측컨대 본인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걸 좀 피하고 싶지 않나, 그걸 마주보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핑계거리가 있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시험 전날 갑자기 뭐 영화를 보고 싶어진다든지, 아니면 시험 전날 집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해야 된다라든지, 뭔가 내가 공부를 할 수 없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 놓고 시험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이게 시험 점수가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시험을 못 본 거야 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스스로의 부족한 걸 드러내지 않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봐야 더 자세히는 알겠지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상담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인정하면서 오기는 했거든요. 처음부터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상담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좀 잘난 척하고 싶고 똑똑해 보이고 싶었는데 상담사라는 직업은 상담자 자신이 뭔가 척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담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까발려야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점, 내가 뭐 논리가 떨어지는 점, 내가 생각이 짧고 뭐 깊이가 얕은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고비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고민 사연자분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마다 자꾸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그 포인트들은 혹시나 본인의 부족한 모습, 내가 보기 싫은 나의 못난 모습을 마주해야 됐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때마다 좀 피하고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핑계라고 얘기를 해서 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핑계나 합리화들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상담자로서 적성이 맞을지 안 맞을지 고민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상담 일을 직접 해볼 수는 없지만 상담을 참여함으로써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집단 상담을 하는데 그곳에 저 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상담 일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 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단 안에서 서로의 감정을 책임져야 되고 관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나의 있는 모습도 다 부족한 거 보여주기 싫은 민낯까지도 다 보여줘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겪고, 그러면서 저는 상담 일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과정을 정말 힘들지만 다 겪어낸 뒤에 저는 이 일을 계속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상담에 직접 참여를 해봄으로써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를 가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상담에 참여하면서 나의 감정,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의 삶의 방향성 아니면 나의 그런 것들을 알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내가 힘든 부분, 특히 내가 힘들 때마다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힘들어지면 분명히 피하게 되는 그런 습성이 드러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안에서도 관계를 맺어보다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힘들어질 때 딱 피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왔다 라는 그 순간을 직접 경험해보고 또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 좀 더 다른 영역에서도 전반적인 삶에서도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그런 태도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집단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또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나이도 묻기도 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라고 묻고,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뭐 20대 초반이거나 중반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마음껏 다른 거 해보다가 30 돼서 상담 시작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뭐 요즘에 100세 시대다 라고 얘기하면서 직업을 3번이나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상담사라는 직업은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해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이 있는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냐 마냐를 결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나이 제한이 없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 천천히 결정하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상담사라는 그런 특성들은 심리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과 상담을 하는 사람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심리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떤 정책연구원이나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육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런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뭐라 그럴까요? 진로? 방향? 직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야들은 잘은 모르니까 대신 상담을 하는 사람들,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경험들은 알고 있어서 대부분 거기에 관한 이야기만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그런 궁금한 것들이 좀 풀리셨는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저한테 또 메일을 보내주셔서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제가 묻고 와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고민 사연이 들어오면 다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